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싹한 괴담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행을 맡은 1LDK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공포의 규칙, Rules of Horror, 형식의 괴담입니다. 이 이야기는 약 3개월 전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대학 입학을 앞둔 한 청년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했고 24시간 편의점의 배달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언뜻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고 또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까지 힘든 일도 아니었죠. 다만 그가 맡은 근무 시간은 야간이었고 주된 업무는 배달 앱을 통해 주문한 고객들에게 물건을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야간 배달을 하던 중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이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이야기는 허구일 수 있으니 부디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편의점 야간 배달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규칙에 관한 것입니다. 이야기는 약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능이 끝나고 대학 입학까지 남은 긴 시간 동안 주인공 민주는 무료함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에서 빈둥거리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고 용돈도 벌 겸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아 나섰습니다. 마침내 그는 집 근처 시내에 위치한 24시간 편의점에서 일자리를 구하게 됩니다. 그가 처음 맡은 것은 오전 근무로 아침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였습니다. 급여는 대한민국의 최저시급에 맞춰졌고 그럭저럭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는 창고 재고 관리, 매대 상품 진열, 계산대 업무, 매장 청소는 물론 스쿠터를 타고 외부로 물건을 배달하는 일, 즉 딜리버리 업무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특히 배달 업무가 그의 주된 일이었습니다. 일이 많고 힘들어 보였지만 민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루한 일상에 활력이 되었죠. 어쩌면 그가 이 일을 즐겁게 느꼈던 건 그곳에 그녀가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반년 넘게 멈춰있던 그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사람, 그녀의 이름은 유나 누나. 민준보다 5살 많은 선배였습니다. 유나 누나는 다정하고 상냥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민주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를 깊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와 가까이 있거나 대화를 나눌 때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하게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하지만 민준과 유나 누나의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민주는 자신의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는 절대 선을 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오후 4시 40분경이었습니다. 그날의 마지막 배달이라고 생각되는 주문을 막 마치고 돌아온 민주는 짐을 챙겨 퇴근할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그의 배달 업무는 오후 1시에 끝났어야 했습니다. 원래 오후 근무는 태우 선배라는 다른 직원이 전담했지만 그날이 태우 선배의 마지막 근무일이었기 때문에 민준이 자원해서 하루 종일 배달을 대신했던 것입니다. 퇴근 준비를 마치니 시간이 조금 남아 민주는 계산대 앞에 서서 남은 시간을 채우기로 했습니다. 그때 점장님이 다가와 그에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미안한데 내일부터 오후 근무 좀 해줄 수 있어요? 오후 1시부터 밤 11시까지 태우 씨 후임자를 아직 못 구해서요. 처음엔 조금 망설였습니다. 야간 근무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밤에 졸리면 어디서 쉬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고민하고 있을 때 마치 천사의 목소리 같은 한마디가 들려왔습니다. 괜찮아 민준아, 내일 나도 오후 근무야. 유나 누나였습니다. 그녀의 말에 민준은 망설임 없이 바로 수락했습니다. 적어도 유나 누나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잠시 후 태우 선배가 다가와 그의 어깨를 툭 치며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작은 메모지였습니다. 민준이 내용을 읽어보기도 전에
태우 선배가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규칙이야. 야간 배달 라이더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 그 말에 민주는 메모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배달 라이더를 위한 규칙. 이 규칙들은 모두 저녁 8시부터 배달 주문이 마감되는 새벽 1시까지 적용된다. 저녁 8시 이전의 주문은 평소처럼 배달하면 된다. 비정상적인 일들은 8시 이후부터 시작된다. 저녁 8시가 넘으면 각 주문의 상품을 평소보다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특히 고객에게 전달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라. 때때로 배달 가방을 열었을 때 영수증에 없는 상품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주문 내역에 단팥빵이 없는데 배달 가방이나 고객의 봉투 안에 단팥빵이 들어있는 시기다. 이런 경우 절대로 그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 즉시 편의점으로 가져와 원래 자리에 돌려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고객에게 끔찍한 일이 생길 수 있다. 배달 중이거나 가게 밖에 있을 때 발신자 불명의 번호로 전화가 걸려올 수 있다. 상대방은 주문한 물건이 빠졌다거나 물건이 부족하다고 말할 것이다. 섣불리 믿지 마라. 저녁 8시 이후에 배달 완료 내역을 확인하고 그 의문의 발신자에게 주문 번호를 물어보라. 만약 그가 말하는 주문 번호가 8시 이후 내역이 없다면 즉시 전화를 끊고 다시는 그 번호를 받지 마라. 고객의 목적지에 도착하면 반드시 고객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라. 고객을 만났을 때는 주문자의 이름과 일치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라. 때때로 물건을 받으러 나오는 사람이 실제 주문 고객이 아닐 수 있다. 원래 배달원은 개인 휴대폰을 소지할 수 없지만 야간 근무자는 저녁 8시 이후 특별히 허용된다. 자신의 휴대폰을 반드시 챙겨라. 가끔 다른 직원의 목소리로 물건을 깜빡했다거나 어디로 와달라는 전화가 올 수 있다. 그 목소리가 아무리 익숙하더라도 전화를 끊은 직후 반드시 자신의 휴대폰으로 가게에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하라. 만약 가게 직원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면 방금 전의 전화는 가게에서 온 것이 아님을 명심하라. 절대로 그 지시를 따르지 마라. 첫 번째 특별 주문. 저녁 8시 20분에서 8시 45분 사이에 주문이 하나 들어온다. 그 주문은 향 한 묶음과 쌀밥 한 공기일 것이며 온라인으로 선결제되어 있을 것이다. 이 주문이 들어오면 다른 주문이 먼저 들어왔더라도 무조건 이 주문부터 배달해야 한다. 가는 길이 낯설겠지만 목적지는 낡고 허름한 목조 주택일 것이다. 주문한 상품을 대문 앞에 걸어두고 즉시 그곳을 떠나라. 주문 알림이 울릴 때마다 상품을 잘 확인하라. 만약 한 주문에 포함된 상품의 총 개수가 13개라면 어떤 경우에도 배달하지 마라. 즉시 그 주문을 취소하라. 만약 주문된 상품이 총 9개이고 모두 같은 종류라면 샌드위치 9개, 생수 9병, 아이스크림 9개, 평범한 주문처럼 보일지라도 절대 아니다. 이런 주문은 반드시 30분 이내에 배달을 완료해야 한다. 다른 고객의 불만이 생길 수 있지만 이 주문을 우선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 주문의 주인에게 시달리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두 번째 특별 주문. 이것은 가장 무서운 주문이 될 수 있다. 윤진아라는 이름의 고객이 주문할 것이다. 그녀는 보통 밤 9시 30분경에 주문하며 매일 주문하지는 않는다. 만약 그녀의 주문이 들어오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 평소처럼 상품을 준비하고 품절된 상품이 있으면 전화로 알려라. 모든 과정은 일반 주문과 같다. 진짜 공포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시작된다. 그녀의 주소는 달빛 빌라라는 곳이다. 빌라 안으로 들어가 2층으로 올라가라. 윤진아 씨의 집은 계단을 올라가서 오른쪽 맨 끝에 있는 209호다. 문 앞에 도착하면 주문 봉투를 내려놓아라. 문고리에 작은 가방이 걸려 있을 것이다. 그것은 현금을 받는 가방이다. 주문 금액에 맞게 돈을 꺼내고 거스름돈이 있다면 정확하게 넣어라. 10원 하나라도 틀려서는 안 된다. 그 후 문을 3번 두드리고 즉시 돌아 나와라. 9일 특별 상황.
원래 윤진아 씨는 얼굴을 잘 보여주지 않는다. 그것이 행운이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배달 갔을 때 그녀가 커튼을 열고 당신을 쳐다본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절대 놀라지 마라. 직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처럼 밝게 미소 지으며 안녕하세요. 주문하신 상품 배달 왔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라.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해야만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다. 9. 2. 특별 상황. 때때로 배달을 마치고 돌아설 때 방금 물건을 두고 온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릴 수 있다. 윤진아 씨가 물건을 가지러 나오는 소리일 것이다.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라. 즉시 그곳에서 빠져나와라. 밤 9시가 넘으면 당신이 타고 온 스쿠터가 갑자기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 수 있다. 귓가에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다. 절대로 백미러를 보거나 뒤를 돌아보지 마라. 고객의 집에 도착하여 고객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마지막 특별 주문. 이 규칙은 절대 어겨서는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 이 주문은 항상 그날의 마지막 주문이 될 것이다. 주문 시간은 대략 밤 11시 59분경. 20개가 넘는 다양한 상품을 주문하며 온라인으로 선결제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품이 빠지거나 추가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다. 배달을 떠나기 전 모든 것이 완벽한지 반드시 확인하라. 만약 실수가 발생하면 두 번째 기회는 없다. 주문의 주인이 직접 빠진 물건을 가지러 올 것이고 그 결과는 끔찍할 것이다. 그날 야간 근무를 하던 직원 중 한 명에게 반드시 끔찍한 사고가 생길 것이다. 중상을 입거나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니 부디 조심하라. 메모를 다 읽은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헐, 이거 완전 공포 괴담이잖아 하고 중얼거렸다. 그는 태우 선배가 소설을 써서 장난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게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다. 민주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었다. 점장님이 끼어들며 말했다. 민준 씨,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이 규칙들을 따르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겁니다. 점장님은 너무나 진지하고 엄격한 표정으로 말했고 그 모습에 민주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마침 그의 퇴근 시간을 알리는 알람이 울렸다. 민주는 동료들에게 인사를 하고 서둘러 가게를 나섰다. 태우 선배가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야, 내일 까먹지 않게 잘 읽고 외워둬. 그 말을 들으며 민주는 가게를 빠져나왔다. 가게를 나오기 전 마지막으로 들린 소리는 유나 누나의 목소리였다. 내일 봐, 민준아. 잘 가. 가게를 나오면서 민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처음엔 믿기지 않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녁에 봤던 동료들의 진지한 표정이 떠올랐다. 점장님과 태우 선배의 경고. 어쩌면 이건 정말일지도 모른다. 모두가 그렇게 진지했는데 민주는 이것이 장난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규칙을 어겼을 때의 결과는 공포소설처럼 끔찍할 것이 분명했다. 다음날 민주는 야간 근무를 위해 가게에 도착했다. 가장 먼저 그를 반겨준 것은 유나 누나였다. 민준아, 괜찮겠어? 그녀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그는 애써 괜찮은 척 대답했다. 네, 그럼요, 누나. 사실 그는 어젯밤 그 규칙들 때문에 걱정이 되어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시피 했다. 계산대에 나란히 서서 민주는 유나 누나에게 물었다. 누나, 그 규칙들 말이에요. 정말 믿어야 할까요? 유나 누나는 잘 모른다는 듯 대답했다. 나도 처음 일 시작할 때부터 들었던 얘기야. 예전에 규칙 안 지키다가 크게 다친 직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도 계속 오전 근무만 해서 자세히는 몰라. 아, 그렇군요. 시간이 흘러 저녁 8시가 가까워지자 손님들이 뜸해졌다. 다른 직원들은 재고, 정리나 상품 진열을 위해 자리를 비웠고 계산대에는 민준과
유나 누나 단둘만 남았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민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순간이었다. 잠시 후 시계 알람이 저녁 8시 정각을 알렸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는 앞으로 닥칠 일들을 직감했다. 알람이 울리고 약 5분 뒤 배달 주문 알림이 울렸다. 민주는 지체 없이 가게에 휴대폰을 들어 주문 내역을 꼼꼼히 확인했다. 다행히 상품이 13개도 아니었고 같은 종류 9개도 아니었다. 평범한 주문이었다. 그는 안심하고 상품을 챙겨 배달에 나설 준비를 했다. 가게를 나서기 전 유나 누나가 등 뒤에서 외쳤다. 조심해서 다녀와, 민준아. 그 한마디에 민준은 쓰고 있던 헬멧 속에서 저도 모르게 활짝 웃었다. 지도를 확인하니 다행히 익숙한 길이었다. 낮에는 자주 다니던 길이라 멀지도 않았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였다. 하지만 익숙했던 그 길이 밤이 되자 전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좁은 골목길이 대부분인 그곳을 지날 때마다 등골이 오싹했다.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한 그는 규칙대로 고객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물건을 건네기 전 상품이 추가되거나 빠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다행히 아무 이상 없었다. 잠시 후 고객이 나와 물건을 받아갔고 민주는 규칙대로 고객의 이름을 확인했다. 주문서의 이름과 일치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배달을 마치고 가게로 돌아오는 길, 분위기는 여전히 으스스했다. 그때 갑자기 가게 휴대폰이 울렸다. 깜짝 놀란 그는 길가에 스쿠터를 세우고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기요, 죄송한데 물건이 덜 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규칙에 적혀있던 의문의 전화였다. 그는 침착하게 대처법을 떠올리고 주문 번호를 물었다. 그러나 상대방은 죄송해요, 기억이 안 나네요 라고 답했다. 규칙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당황한 그는 주문자 이름을 물었고 상대방은 방금 배달했던 고객과 같은 이름을 댔다. 하지만 민주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방금 걸려온 전화의 발신 번호가 자신이 고객에게 걸었던 번호와 달랐던 것이다. 잠시 고민하던 그는 방금 배달했던 고객의 원래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아, 네. 방금 확인했는데 물건 다 제대로 왔어요. 저는 전화한 적 없는데요. 고객의 대답을 듣는 순간 민주는 식은땀이 흘렀다. 만약 번호를 확인하지 않고 돌아갔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때 전화가 다시 울렸다. 아까 그 의문의 번호였다. 소스라치게 놀란 그는 전화를 거절하고 그 자리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났다. 마침 새로운 배달 주문 알림이 울렸고 그는 그 번호를 무시한 채 서둘러 가게로 돌아갔다. 가게에 도착하니 유나 누나가 새로운 주문 상품을 챙기고 있었다. 그를 본 누나가 물었다. 어땠어? 별일 없었고. 민주는 그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아무 일 없었다고 둘러댔다. 네, 괜찮았어요. 그리고 계산대로가 유나 누나가 준비하던 주문을 확인했다. 그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상품의 총 개수가 정확히 13개였다. 그는 다급하게 외쳤다. 누나, 잠깐만요. 그거 안 돼요. 그는 이것이 금지된 주문이라고 설명했고 유나 누나는 잠시 어리둥절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아, 알았어. 민주는 즉시 그 주문을 취소했다. 그가 주문을 취소하자마자 또 다른 주문 알림이 울렸다. 확인해보니 주문 상품은 향 한 묶음과 쌀밥 한 공기였다. 시간은 저녁 8시 33분. 첫 번째 특별 주문이었다. 그는 상품을 챙겨 곧바로 배달에 나섰다. 쌀밥과 향을 배달 가방에 넣고 서둘러 스쿠터에 시동을 걸었다. 지도를 보니 전혀 가본 적 없는 낯선 길이었다. 평소 그의 배달 구역은 반경 2km 이내였지만 이 주문은 3km나 떨어져 있었다. 지도를 따라가는 동안 주변 풍경은 점점 더 기이하게 변해갔다. 인적이 드문 길 양옆으로는 빽빽한 숲이 나타났고 민주는 제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기를 속으로 빌었다.
그때 갑자기 내비게이션에서 음성이 흘러나왔다.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깜짝 놀라 스쿠터가 휘청거렸다. 스쿠터를 세우고 옆을 보니 그곳에는 낡고 허름한 2층짜리 목조주택이 있었다. 폐가나 다름없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차에서 내려 주문 봉투를 들고 삐걱거리는 대문으로 향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마침내 대문 앞에 도착해 봉투를 걸었을 때 그의 손은 공포로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무심코 2층 창문을 보았다. 창문에는 한 여자의 형상이 있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다리를 내놓은 채 목에 밧줄을 메고 대들보에 매달려 있었다. 민주는 눈을 의심했지만 다시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봉투를 걸자마자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스쿠터를 향해 뛰었고 미친 듯이 그곳을 벗어났다. 방금 내가 본 건 뭐였을까? 만약 똑바로 쳐다봤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다. 공포에 질려 과속으로 달리던 그는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의 형체를 보고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하마터면 칠 뻔했다. 그는 스쿠터에서 내려 노인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러자 노인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고맙네, 젊은이. 난 괜찮다네. 그리고는 민준에게 물었다. 젊은이, 혹시 바라는 것이 있는가? 민준은 무슨 뜻인지 몰라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노인은 그럼 행운을 비내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겼다. 민준이 얼떨떨하게 인사를 하고 스쿠터에 다시 시동을 걸려던 순간 배달 주문 알림이 울렸다. 그가 잠시 휴대폰을 확인하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노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오래된 선앙당만이 보일 뿐이었다. 오늘 정말 왜 이러지? 그는 서둘러 그곳을 떠나 가게로 향했다. 허둥지둥 가게로 돌아온 그는 유나 누나가 놀라지 않도록 애써 감정을 추스르고 안으로 들어갔다. 누나는 이미 다음 주문 상품을 준비해 놓은 상태였다. 그는 안전을 위해 주문 내역을 다시 확인했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배달에 나서려 했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주문 알림이 울렸다. 그는 원래 주문부터 처리하려 했지만 머릿속에 한 가지 규칙이 스쳐 지나갔다. 같은 종류 국의 주문은 무조건 먼저 배달할 것. 그는 새로 들어온 주문을 확인했다. 예상대로 샌드위치 국이었다. 그는 급히 새로운 주문 상품을 챙겼다. 그리고 두 주문 모두에 실수가 없는지 확인한 후 배달 가방에 넣고 출발했다. 먼저 샌드위치 국의 주문의 지도를 확인했다. 말도 안 돼. 목적지는 그가 자주 지나다니던 불에 탄 폐가였다. 누가 그런 곳으로 배달을 시킨단 말인가. 하지만 규칙은 따라야 했다. 5분도 채 걸리지 않아 그는 폐가 앞에 도착했다. 1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은 화재로 검게 그을려 있었고 낮에도 으스스했지만 밤에는 공포 그 자체였다. 그는 심호흡을 하고 고객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수화기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녕하세요. 배달 왔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속삭였다. 안으로 들어와서 테이블 위에 놓아주세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천천히 저절로 열렸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안으로 달려가 테이블 위에 봉투를 놓고 미친 듯이 다시 밖으로 뛰쳐나왔다. 스쿠터에 올라타자마자 그는 그곳을 벗어났다. 잠시 길가에 멈춰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이전 주문이 배달 시간을 초과했다는 알림이 떴다. 그는 서둘러 다른 주문을 배달하러 갔다. 당연히 고객에게 늦었다고 핀잔을 들었고 그는 연신 사과하며 가게로 돌아왔다. 가게에 도착하기도 전에 또다시 주문 알림이 울렸다.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윤진아 씨 주문.
가게에 들어서니 유나 누나 대신 다른 남자 직원인 민호 선배가 계산대에 서 있었다. 유나 누나는 창고 정리를 하러 간 모양이었다. 민호 선배가 그를 보며 말했다. 마음 단단히 먹어. 윤진아 씨 주문이야. 시간은 밤 9시 30분. 두 번째 특별 주문의 시간이었다. 민호 선배가 준비해준 상품 봉투를 건네받으며 민주는 다시 한번 규칙을 떠올렸다. 모든 것을 확인하고 배달에 나섰다. 달빛 빌라. 낮에도 한번 와봤던 곳이라 길은 익숙했다. 스쿠터를 타고 가는 도중 가게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번호는 가게였다. 그는 길가에 멈춰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에서 유나 누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아, 너 고객 주문해서 콜라 빼먹었어. 빨리 돌아와. 하지만 방금 전 계산대에는 민호 선배가 있었다. 그는 일단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즉시 자신의 휴대폰으로 가게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것은 민호 선배였다. 선배, 저 뭐 빠뜨렸나요? 아니, 유나 아직 창고에 있는데? 그 대답으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달빛 빌라로 향했다. 빌라는 마치 모든 세대가 전기세를 내지 않은 것처럼 암흑에 잠겨 있었다. 그는 스쿠터 배달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분명히 주문 내역에는 콜라가 한 캔이었는데 가방 안에는 두 캔이 들어있었다. 그는 즉시 휴대폰으로 주문 내역을 다시 확인했고 역시 한 캔이 추가된 것이 맞았다. 그는 추가된 콜라를 꺼내고 오싹한 빌라 안으로 들어갔다. 2층으로 올라가 209호 앞에 섰다. 문고리에는 규칙대로 작은 가방이 걸려 있었다. 그는 상품 봉투를 내려놓고 돈 가방을 열었다. 주문 금액은 15영원인데 가방 안에는 5만 원권 지폐 한 장이 들어있었다. 젠장. 그는 허둥지둥 자신의 지갑에서 거스름 돈을 꺼내 가방에 넣었다. 그때 그의 시야 끝에 무언가 들어왔다. 커튼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다. 망했다. 어둠 속에서 한 여자의 얼굴이 서서히 드러났다. 피부병에 걸린 듯 검고 흉측한 반점으로 뒤덮인 얼굴. 눈의 흰 자위가 검은 자위를 거의 다 집어삼킨 채 작은 점 같은 눈동자만이 그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미소 사이로 드러난 이빨은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날카로운 송곳니 같았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지만 필사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입을 열었다. 민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지만 필사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공포에 질렸지만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러자 커튼이 천천히 다시 닫혔다. 민주는 그 즉시 뒤돌아 미친 듯이 계단을 내려와 스쿠터로 향했다. 스쿠터에 도착해서야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리고 서둘러 그곳을 떠나 큰 길가로 나와 멈춰섰다.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킨 후 다시 가게로 돌아가려던 그의 등 뒤로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다. 스쿠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규칙 10번. 그는 필사적으로 백미러를 보지 않으려 애쓰며 가게로 향했다. 가게에 도착해 시간을 보니 밤 11시 56분이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다. 그는 마지막 특별 주문을 기다렸다. 3분 뒤 약속이라도 한 듯 알림이 울렸다. 민호 선배가 주문을 받고 상품을 준비하는데 거의 10분이 걸렸다. 금액은 5만 원에 가까웠다. 상품 준비가 끝나고 민준이 배달 가방에 물건을 싣고 있을 때 창고에서 나온 유나 누나가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마지막 주문이야? 아무 일 없어야 해, 민준아.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스쿠터에 시동을 걸었다. 마지막 배달 장소는 첫 번째 특별 주문을 갔던 길과 같았지만 조금 더 깊숙한 곳이었다. 그는
아까 그 목조 주택을 지났다. 물론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집을 지나 약 500m쯤 더 들어가자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나마 이곳은 평범한 단층 주택이라 덜 무서워 보였다. 그는 고객에게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걸어 나왔다. 온통 검은 옷을 입고 손톱과 입술까지 검게 칠한 모습이 마치 주술사 같았다. 그는 여자가 완전히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뒤돌아 배달 가방에서 물건을 꺼내려 했다. 그런데 그만 봉투가 넘어지며 내용물 몇 개가 쏟아져 나왔다. 그는 허둥지둥 물건들을 다시 주워 담았다. 그동안 여자는 목구멍으로 낮게 우는 소리를 냈다. 물건을 다 정리한 그는 여자에게 봉투를 건넸다. 여자는 물건을 받고 돈을 건네주었다. 그가 돈을 받으려는 순간 여자는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순간 민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는 재빨리 손을 빼고 돈을 받아 쥔 채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스쿠터를 몰아 그곳을 벗어났다. 방금 그건 사람이었을까? 귀신이었을까? 어쨌든 끔찍했던 야간 배달이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틀렸다. 가게로 돌아가는 길에 가게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발신 번호는 방금 전 그 마지막 고객이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그는 전화를 받았다. 네, 고객님, 무슨 일이신가요? 수화기 너머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기분 나쁘게 웃더니 이내 섬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요, 죄송한데 제가 주문하지 않은 물건이 하나 더 왔네요. 콜라 한 캔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주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 윤진아 씨 주문해서 빼놓았던 그 추가된 콜라. 그는 쏟아진 물건들을 주워 담느라 정신이 없어 그 콜라를 빼내는 것을 잊었던 것이다. 그는 당황해서 말했다. 아, 죄송합니다. 금방 돌아가서 가져가겠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대답했다. 아, 그거요? 제가 방금 가게로 다시 돌려보냈어요. 흐흐흐. 여자의 웃음소리를 끝으로 전화가 끊겼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차가운 바람이 휙 불어왔다. 규칙이 깨졌다. 그는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있는 힘껏 스쿠터 속도를 높여 가게로 향했다. 젠장, 내가 왜 이렇게 멍청했지? 등 뒤에서 섬뜩한 기운이 다시 느껴졌다. 누군가 귓가에 속삭이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는 해서는 안 될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백미러를 보고 만 것이다. 백미러에는 온몸이 불에 타 문드러진 끔찍한 형상이 그의 배달 가방 위에 앉아 있었다. 그것을 본 순간 그는 잠시 이성을 잃었다. 바로 그때 그의 눈앞에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다행히 완전히 치기 직전에 가까스로 피했다. 그는 다시 정신을 차렸다. 안 돼, 거의 다 왔어. 가게는 바로 저 앞이야. 가게가 시야에 들어왔다. 그런데 그는 경악했다. 검은 그림자 하나가 계산대에 서 있는 유나 누나를 향해 빠르게 다가가고 있었다. 안 돼! 그 순간 규칙의 마지막 문장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날 야간 근무를 하던 직원 중 한 명에게 반드시 끔찍한 사고가 생길 것이다. 그래, 나도 야간 근무자잖아. 듀! 스쿠터가 도로에 넘어지며 굉음을 냈다. 그렇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대가를 스스로 치르기 위해 유나 누나를 향해 다가가던 그 그림자를 보고 일부러 스쿠터를 넘어뜨린 것이다. 적어도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잠시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었고 눈앞에서 빨갛고 파란 경광등이 번쩍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유나 누나는 무사할까?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의 의식은 서서히 희미해졌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의사 선생님, 환자분 의식 돌아왔어요. 그가 눈을 뜨자 침대 옆에 엎드려
잠들어 있는 누나의 모습이 보였다. 누나가 밤새 날 간호해 준 건가?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와 말했다. 정말 천운이네요. 그렇게 심하게 넘어졌는데 가벼운 타박상뿐이라니. 그 말에 그는 의아했다. 죽었다고 생각할 만큼 온몸이 아팠는데 잠시 후 누나가 깨어났다. 그가 정신을 차린 것을 본 누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잖아.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왜? 그녀의 눈물에 민준도 울컥했다. 그 역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알 수 없었다. 아마 평생의 운을 다 쓴 기적이었을 것이다. 그날 아침 그의 부모님이 오시자 누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이틀 만에 퇴원했고 아르바이트 계약 기간이 일주일 남아 있었기에 다시 가게로 돌아갔다. 오전 근무로 돌아가 다시 누나와 함께 일했다. 야간 배달은 신기가 있다는 새로운 직원이 맡게 되었는데 그는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주문 실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마침내 아르바이트 마지막 날 누나는 그에게 말했다. 행운을 빌게 민준아. 대학생활 잘하고. 그것이 그녀와의 마지막 인사였다. 그는 끝내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렇게 남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꼭 함께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저 그녀가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고 그 결과 그녀의 얼굴을 계속 볼 수 있게 되었으니 그걸로 만족했다. 하지만 그날 밤에 끔찍했던 배달의 기억은 그의 뇌리에 깊이 밝혀 지워지지 않았다. 어쩌면 태우 선배가 일을 그만둔 것도 매일 밤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야간 배달 라이더 분들이나 편의점 야간 근무자분들이 계신다면 부디 행운을 빕니다. 만약 당신이 일하는 곳에도 이런 기이한 규칙이 존재한다면 부디 그 규칙을 잘 따르시길 바랍니다. 절대 경로를 벗어나지 마세요. 오늘 밤 늦은 시간까지 음식을 배달해 주시는 모든 라이더분들께 행운이 함께하기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